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박명호라고 합니다. 이제 컨텐츠 기획 수업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창의적인 발상, 기획력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기획 수업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인기 있고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저작권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언제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작물을 창작자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비영리, 공익적 목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에는 그것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저작물이란 뭘까라고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이란 뭐냐면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회화, 서예, 판화,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컴퓨터 프로그램, 그 모든 것이 다 그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인간의 감정과 사상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한번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 스마트폰 다 들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사진을 찍고 다니죠. 과연 스마트폰으로 일상에서 찍은 그 사진에도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죠. 정답은 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포함이 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시, 소설,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답을 볼까요? 네, 시, 소설, 동화 등은 어문 저작물에 해당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동화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것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나 소설의 전문을 다 읽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한다면 사실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분들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퀘스천, 연극을 소개하고자 하여 연극을 직접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해도 될까? 라는 또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연극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를 위해 아주 최소한으로 촬영하는 것은 인용 등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촬영하면 안 되고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촬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공정 이용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 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퀘스천.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댄스 커버 영상 이제 촬영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댄스 커버 영상은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안무 역시 연극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가
이제 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기 가수의 춤을 커버해서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게시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익 창출과는 큰 관련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이제 원 저작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 퀘스천,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은 과연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그래서 연예인을 내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내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답은 뭘까요? 저작권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뭐에 문제가 있냐면 초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찍었으니까 저작권의 문제는 없지만 타인의 얼굴을 내 마음대로 공유하면 초상권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므로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초상권을 역시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바로 CCR 개념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되 최소한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저작물의 어떤 공정 이용, 건전한 이용을 위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CL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맨 위에 CC가 있고 옆에 이런 마크가 있으면 내가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어떠한 훼손도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저작물을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그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교육이나 어떤 비평이나 정당한 범위 안에서 짧게 그것을 인용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논문에서 타인의 글을 인용해서 쓰듯이 이렇게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어떤 법적인 이야기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컨텐츠 음악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이 끝나고 편집을 할 때 우리의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음악이 없으면 좀 영상이 밋밋하겠죠.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또 고조시키기도 하고 긴장을 주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음악을 써야 되고 어떻게 공정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가요라든지 영화 OST라든지 이런 거 막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갖다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음악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 하면 유튜브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찾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료로 음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이지만 또 굉장히 좋은 음악도 많으니까 이 안에서 보석 같은 내 컨텐츠에 어울리는 음악을 잘 찾아내시면은 분명히 적절한 음악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철학, 원칙은 뭐냐면 바로 오리지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로 그리고 내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면 좋겠죠.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서 그럴듯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오리지널 마인드를 가지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찌면 더 값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부작으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멋진 컨텐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